식당 영업시간이 확대되고 사적 모임 인원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장 씨는 이런 변화가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팀장의 태도 때문인데요. 고등학생 자녀가 확진됐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받지 않고 사무실에서는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완화된 거리두기를 핑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점심, 저녁 회식까지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신을 맞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는 장 씨는 팀장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팀장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만약에 백다혜 아나운서 같은 경우 저런 팀장을 만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이에요? 네. 일단 저희 사건반장 팀장님은 그러시지 않아서 그럴 고민할 일이 없겠지만 저는 일단 만약에 저라면 아이와 놀아주기로 약속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다음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안 빼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진짜 조금 기발한 대답을 원했거든요. 저렇게.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보고 있으니까 그 팀장이 알겠습니다. 그 팀장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홍 기자, 방금 그 팀장이라는 사람, 꼰대야, 꼰대. 전형적인 꼰대입니다. 네. 정말 만물 박사예요. 일단 뭐든 참견하면서 이건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계속 참견합니다. 그리고 잔소리 마구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말이 법이다 하면서 이렇게 회식을 잡고 자꾸 불러내는 겁니다. 오늘 점심 누구누구 나와 이러는 거죠. 갑자기 통보를 받으면 뺄 수 없습니다. 저 오늘 뭐 있어요? 약속 있어요? 저 병원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야, 우리 팀이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너 팀워크 깰 거야? 너 우리 팀 맞아? 이러면서 마구 면박을 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인간들이 꼭 승진은 참 그렇죠. 무지하게 잘 돼요 또. 참 신기한 게요. 능력하고 승진은 뭐 원래는 같으면 좋은데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회사 내에서 유명한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하는 족족 이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는데 본인은 잘 못하지만 밑에 팀원들이 실력이 좋습니다. 성과를 내기도 하고요. 이런 분일수록 위에 가면 이 좀 잘 비빕니다. 예, 부장님. 이런 걸 잘합니다. 그리고 밑에한테는 우리 소위 좀 갈군다고 표현하죠. 일을 좀 많이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내고 윗사람한테는 싫은 소리 못하고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는 계속적으로 팀원들한테는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좀 저런 거 아니냐 반성을 좀 해보긴 한데 이런 사람들을 그러고 보니까 저 사파 속의 인물이 좀 닮은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을 소위 꼰대라고 요새 많이 말을 박 합니다. 변호사님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저렇게 안 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네. 박 변호사님 계신 로펌의 직원분들은 그래서 저 뒤에 좀 나오지만 저도 회식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근데 저는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면 이건 꼰대가 되겠죠. 예. 네. 자, 팀장님. 근데 이제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코로나 밀접 접촉자란 말이죠. 근데 왜 검사를 안 받아요? 저도 이해 안 가는 게 고등학생 아들이 걸렸어요. 같은 생활에 공동생활 합니다. 근데 저 팀장의 아내가 혹시라도 검사를 받아봤더니 음성으로 3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안 걸렸으니까 나도 당연히 안 걸렸지. 나는 안 걸릴 거야. 그리고 백신을 3번 맞았으니까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걸려. 그리고 출근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3월부터 이제 방역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동거 가족이라 하더라도 확진자가 있다 하더라도 PCR 검사, PCR 아시죠? 예. 네, PCR 검사를 안 봐도 된다고 하니까 본인이 자가 진단도 안 한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좀 오만한 사람이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 잘난 척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꼰대라도 저러면 안 되거든요. 어떻든 또 뭐라고 했냐면 이 회사는 내가 출근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아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거지 자기가 있으나 뭔 상관했어요. 저렇게 과대망상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팀장은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상부에다가 제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저 지방으로 전거시켜야 돼요. 너무 아무튼 너무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백 변호사님, 네. 무증상 감염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방송국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당국의 이 방역 지침보다 더 엄격한 그렇죠. 방역 지침을 저희가 계속 저희 매일 하잖아요. 이번 주부터 안 하죠. 예. 계속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히 이런 일도 그렇고 또 여러 팀원들이 함께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제 조심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자가 검사 키트로라도 음성이 나온 걸 확인하고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 일단 뭐 자녀도 걸리고 막 그랬으면 이제 일단은 나머지 코로나 안 걸린 직장 그 직원들 부하 직원들 어떻게 했어요? 아우, 일단 보기만 해도 일단 움찔할 텐데. 당연하죠. 근데 저분은 일단 출근과 동시에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아유, 자기는 마스크를 쓰면 이게 뭐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아이고. 마스크를 벗어야 일이 되는 성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저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일인데 저 정도 되면 일단 다들 불안할 텐데 꼭 그것도 식사 같이 하자고 회식하자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냥 구내 식당에서 칸방인데 식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저렇게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는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오. 자, 그래도 근데 그래요. 더 나갑니다, 이 아저씨. 점심뿐 아니라 결국에 또 저녁 회식. 그렇죠. 네, 진짜 이거. 회식의 꽃은 저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어. 그래서 팀장님이 공지를 합니다. 코로나는 이제 감기다. 이렇게 공지를 내리고 전부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팀원 20명인데요. 다 못 모이는데요. 했더니 괜찮아. 10명씩 따로 간 것처럼 앉지 뭐 그랬습니다. 또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다 알 텐데요. 했더니 야, 내가 가는 단골 식당 있어. 거기 룸으로 잡으면 돼. 방으로 잡으면 아무도 모르게 괜찮을 거야. 참석을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모두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이 정말 술버릇이 나쁜 것으로 유명했어요. 아유, 또 술잔도 그 와중에. 돌리고 파도 타기 하고 또 주량도 술잔을 세요. 돌려요? 네, 이 돌려서 와중에? 먹는 요즘 시국에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하시는 분이었고 주량이 엄청 세신 분이었어요. 주당인데 게다가 노래방도 가고 2차, 3차 빠지면 이름 기억해서 다음날 아침 9시에 면박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도 갈 수 없고 무조건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홍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저랑 계속 시선을 피하는데 이유가 뭐죠? 좀 제가 생각이 자꾸 나서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불과 몇 년 전에 회식을 할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안 되는데 죄송하세요. 약간 파도 타는 거를 좀 좋아해서 많이 좋아하죠. 파도 타는 거 좋아합니다. 박준호 선수가. 진짜 왜 저러고 사세요? 아니, 그러니까 요새 안 합니다. 요새는 안 합니다. 요새는 안 합니다. 저희도 안 하는데 안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사건반장 팀도 회식을 종종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항상 주도를 하죠. 진짜. 일단 술잔 돌리고 파도 타고 박준 변호사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네, 이전에. 이전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팀장님. 이 샤이 오미크론,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의심이 되는데도 그냥 꾹 참고 그냥 난 문제 없어 하던 사람들, 이 팀장이 이런 식으로 자꾸 행동을 하니까 이 장 씨가 참다 못해서 돌직구를 날렸죠.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제 애 때문에 못 간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돌직구를 날리면 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장 팀장을 뭐라고 했냐면은 어린아이는 혼자 키우냐. 문 앞에서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 씨 같은 경우에 좋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꼰대 팀장이 안 받아들이는 거 오히려 장 씨를 면박을 주니까 장 씨로서는 참 난감하고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팀장이란 분이 참 개념이 너무 없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회식도 숫잔 돌리기. 요즘 숫잔 돌리기 누가 하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님 없잖아요. 없죠, 요즘. 돌린다는 거는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을 그만두기 못하면은 저 지방으로 날려야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이 사람. 팀장님 요즘에 부쩍 너무 과격해졌을 그러니까요. 것 그렇습니까? 같아. 아니 만약에 지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방이 없으면은 이분은 좀 약간 휴가를 장기 휴가를 한 1년 줘버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가족 확진됐는데 이 검사도 마스크도 안 쓰겠다는 이 꼰대 팀장.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백 변호사님? 일단 뭐 법적으로만 생각하면 뭐 실내 마스크 안 쓴 거, 그건 뭐 당연히 이제 방역지침 위반이고요. 그리고 회식도 아까 20명 그냥 한 방에서 같이 하면 그거 다 위반인데 그런 거는 사실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법으로 그렇습니다. 아니면 혹시 이 사람이 확진돼서 다른 사람 옮기면 구상권 청구다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꾸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장 내 괴롭힘.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면
예전에 코로나 전이라면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걸 과연 직장 내 괴롭힘 볼 수 있을까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예. 아니 이 정도 상황이면 이거야말로 직장 내 괴롭힘이죠.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회식을 많이 코로나 전에 참석하라 그런 거 정도는 죄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회식을 참여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건 형법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도 뭐 짧게 예,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은 좀 과하고요. 근데 너무 과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백 변호사님 의견에 반대하는 너무 뭐 처벌까지 될 것.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히면 되잖아요. 괴롭히면 직장 전 내 가능하다고 괴롭힘. 보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게 배려가 정말 중요한데 그 배려심이 부족한 거, 또 꼰대 같은 모양새 보이는 거. 저희는 의견이 다르면 항상 투샷을 잡습니다. 약간 그래서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처벌받는 거는 좀 문제가 저는 그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반드시 그건 고쳐야 되고 저는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하 직원이. 그게 또 안 되면 제가 그때 예전에 했던 방법인데 고위의 상사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 책임자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 이분한테 때문에 하면 안 너무 되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얘기하면 본인이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줬잖아요. 아까 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얘기를 그렇죠. 하면 이 괴롭힘을 못하게 만들어줘야 할 회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팀장이 말한 것처럼 지방에 뭐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든가 그런 걸 회사에 근데 조치를 해야 되는 지방에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그쪽이 또 문제가 또 되겠네요. 의외로 이런 사람일수록 또 위에 약하거든요. 그런 일이 사람이 생기면 오히려 고칠 한 수 말씀 하면 아이고 이제 바뀌었다 이제 좀 그래 하지 마세요 하면 그때부터 또 고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하지 말고요. 형사처벌 하시는 분이 있고 나도 하나 분이 있는데 그럼 징계를 갑시다 우리가. 징계를 먹여가지고 지방 날리든지 아주 휴가를 팍 줘서 못 나오게. 지방 날리면 지방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요? 아니 이분이 날아가게 되면 예. 지방 분들은 새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왕따시키고 이 사람 당해봐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진짜 괴롭힘이죠 그게. 그런가요? 예. 아무튼 당해봐야 아는데 이분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예.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아무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자, 돼요. 평형삼정도 예, 안 이렇게 되죠. 정리하고요.